제 어렸을 때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네. 중고등학생 때 꿈 중에 하나가 서브 꿈이 영부인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뭐 청소년을 위한 힐러리 클린턴 막 이런 책이 유행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네. 그래서 나는 제2의 힐러리, 나는 영부인 정도는 해야 세상에 권력을 쥐어지고 물론 나쁜 데 쓰지 않겠고 당시에 아주 정의로운 이제 꿈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진 것 같아요. 보고 듣는 사람책 도서관. 그전에도 아나운서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어떻게 하다가 꿈꾸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 앞에 서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나 하계회 무대 가는 거 너무 막 손꼽아 기다리고 TV에 나오는 아역 배우 보면은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하면서 혼자서 집에서 거울 보고 막 눈물 연습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 엄마가 어느 정도였냐면 너 올 때는 어떻게 달랬냐면 카메라 들이밀면은 너가 울음 그쳤대요. 들이밀면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좋아했는데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방송인보다는 좀 더 언론인스러운 직업을 갖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언론인을 하게 되면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제 어렸을 때 야망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중고등학생 때 꿈 중에 하나가 서브 꿈이 영부인이었어요. 그래서 한창 뭐 청소년을 위한 힐러리 클린턴 막 이런 책이 유행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네. 그래서 나는 제2의 힐러리, 나는 영부인 정도는 해야 세상에 권력을 쥐어지고 물론 나쁜 데 쓰지 않겠고 당시에 아주 정의로운 이제 꿈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 뭐 이런 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KBS 9시 뉴스 앵커를 맡으면 시청률 1위 프로그램이니까 맞아요. 나는 9시 뉴스 앵커를 하고 내 남편은 국회로 보내서 나는 언론을 장악하고 남편은 국회를 장악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죠. 상당히 치기 어린 꿈이었고요. 와, 성공 욕구가 아주 그득그득했죠. 네. 진짜 아주 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대학교에 왔는데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로 나왔거든요. 근데 모든 교수님들께서 아나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왜요? 요즘에 넷플릭스라는 게 나온다. 그때 넷플릭스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이제 플랫폼이 장악을 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1인 유튜버 혹은 1인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도 정 안 되겠으면 기자나 PD를 해서 어쨌든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지 아나운서는 아마 조금 유망하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 미래를 보셨네. 너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나운서 꿈꾸던 친구들이 많이 좀 돌아섰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기자를 해볼까? 기자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기자 스터디를 들어갔죠. 근데 기자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자 스터디는 거의 모든 용어를 다 외워야 되고 스터디를 매일 막 논술을 써야 되고 근데 나에도 논점을 가지고 누구 것을 비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힘들었어요. 계속 해야 되나 하다가 KBS 월드라디오에 잠깐 단기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6개월 동안. 근데 그 당시에 매일 이제 쏟아지는 기사들을 읽고 편집해서 올리는 그런 업무였어요. 근데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 그 기사를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너무 더러운 일이 많고. 그래서 매일 집에 갈 때마다 지하철에서 빨리 집 가서 손을 빡빡 닦고 싶다. 안 맞는 거죠, 사실 기자 일이라는 거랑. 그러면은 대체 뭘 하지? 이러다가 그때 당시에 교회에서 갑자기 아나운서를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시켰으니까 일단 해야죠. 근데 야구장만한 스크린이에요. 나오는데 얼굴이 너무 못생긴 거예요. 발음도 너무 이상하고 하나도 이게 갖춰지지 않은 얼굴이 생으로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나운서 학원에 등록했죠. 그런 계기로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등록했는데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6개월에 500. 대학 수강료보다 비쌌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게 한 수업을 해서 아나운서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조건 클래스 몇 개를 이수하면서 다듬어져야 아나운서가 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141번 가은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무장 괴한들이 학교에 난입해 근데 일단 뭐 500 냈는데 아깝잖아요, 여기서 그쵸. 멈추기. 그리고 마침 거기서 이제 콘테스트를 했는데 1등을 한 거예요. 나머지 학원들에서도 다 장학생으로 한 3개 학원을 다 1등을 해서 다 무료로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좀 가능성이 있나 보다 해서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나올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첫 시작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네. 막상 해보니 나 좀 재능이 있네?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아깝기도 하고 어쨌든 묵혀놨던 꿈이니까요. 면접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거고 많이 봤죠.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을 텐데
나는 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이만큼까지 노력을 했다. 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한창 시험 보던 당시에 네.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아나운서 준비생 사이에서. 아. 왜냐면 스터디를 거의 안 해본 게 없었거든요. 그 아랑이라는 언론인 카페에 올라오는 스터디를 예독 스터디도 갔다가 실무 스터디도 갔다가 무슨 카메라 스터디도 갔다가 너무 많이 하니까 여기서 봤던 애가 저기도 있고 여기서 봤던 애가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씩 시험 보러 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카메라 테스트에 10명이 온다 하면 거의 한 7, 8명 아는 사람. 안 해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BS 1차 면접 때 1,700명 정도가 카메라 테스트를 보러 와요. 그럼 그 중에서 눈에 띄려면 정말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입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추석 3일 전이었는데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백화점을 다 돌면서 셔츠에 바지를 입고 싶다 해가지고 예쁜 셔츠를 찾느라 백화점에 다 입어보고 다 사진 찍어 남기고 선생님들한테 추려서 보내고 뭐가 제일 낫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간 적도 있어요. 혹시 이게 재능이 있어도 그냥 되는 건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 울산 KBS 아나운서가 되셨는데 물론 그전에도 일을 하셨지만 울산 KBS 아나운서가 되기까지의 몇 번의 실패랑 불합격을 받았는지 궁금해요. 일단 서류 합격에서 불합격은 뭐 수도 없이 많고요. 저희는 서류 합격이 제일 어렵거든요. 한 500명 지원한다 하면 서류는 한 10명만 뽑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근데 그 10명 안에 들어서 시험을 보러 가서 떨어진 것이 거의 한 30번 넘는 것 같아요. 전국을 한 번씩 다 돌았거든요. 거의 제주도 빼고 다 가봤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다가 마지막쯤에는 일주일에 월수금을 불합격 통지를 받은 적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쓴 자소서가 탈락했었는데 그게 부산 MBC 인턴 PD 모집이었는데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의 탈락도 그렇게 정말 서럽게 울었는데 그렇게 탈락하시고 불합격할 때마다 많이 힘들진 않았었어요? 아 정말 세상이 흑백으로 보여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냐면 제가 KBS 본사 정규직에 4차 최종 면접에서 떨어진 적이 있어요. 최종까지 가서요? 본사? 본사에서. 아까워. 그때 어떤 절차였냐면 3, 4차까지 이거 안 될 수가 없겠는데 싶을 정도로 나에게 맞춰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경력이 없었던 당시에 그렇게 되니까 하늘이 주신 기회다. 이거 무조건 되겠다. 마지막 면접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 근데 똑 떨어지고 나서 그냥 모든 게 원망스러운 거죠. 세상이 싫고 눈물이 나고 그냥 계속 입에서 욕이 나고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진짜 이악 물고 달렸어요. 안 해본 게 진짜 없다고 아까 말했지만 하여튼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나니까 그제 약간 좀 정신이 차려졌던 것 같아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리지? 내가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지라는 그 근본적인 이유로 돌아오려고 많이 점검을 했고 재밌네 인생 어떻게 하려면 좀 볼까? 약간 이렇게 관망하는 태도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할 수 있는 건 계기가 된 거네요. 그러면 제가 또 전공이 국어국문학이다 보니까 졸업한 제 동기 중에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는 동생들도 있는데 지망생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얘기,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많죠. 최근에도 저희 회사에서 기상캐스터를 모집하는 면접을 봤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회사 선배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너무 좁은 길이고 사실 돼도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직업인데 이것을 위해서 젊은 날에 좀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서 스스로 많이 아파야 되는 게 많거든요. 많이 깨지고 넘어지고 바꾸고 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없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고 주변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요.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가 떨어졌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면서 상대도 싫어지다가 결국에는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되고 나서 막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물론 행복하죠. 전 진짜 너무 감사하고 이 회사가 너무 좋지만 그게 나의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주진 않거든요. 모든 직업이 거의 그렇지만 특히나 이 직업은 더 그래요. 근데 이게 되고 나서는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다. 이것만 되면 모든 문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제일 큰 오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 곳에서 행복하고 내가 나를 좀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열등감에 시달리고 많이 자책하고 이런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떤 직업이 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진짜 해주고 싶어요. 내가 아나운서가 돼야만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란 직업이 너무 훌륭한 직업이지만 이 직업이 돼야만 너의 인생이 진짜 잘 된 건 아닐 수 있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뭔가 제가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특정 직업을 갖기 위해서 청춘을 다 쏟는 맞죠. 경우도 있고 그게 되지 않아서 좌절하는 마음에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